네, 황수상 기자. 올해는 이제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라고. 네. 우리 황수상 기자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첫 기자들 떴다 시간입니다. 네. 아주 오늘 첫 출발이 좋아야 1년 동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시간. 어떤 이야기로 좀 준비했습니까? 예.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라고 하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우라고 하는데요. 봄에 세우라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경사회 때랑 통하는 얘기고, 예, 이제 새해의 계획은 지금쯤 이제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머니투데이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새해 투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펀드 매니저, 그리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브로커 등 이제 증권가의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코스피 전망 같은 거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유망업종, 유망 종목 등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올해의 대체적인 이제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대선을 둘러싼 재미있는 설문 결과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설문 대상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브로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업계의 종사자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전망, 다소 좀 이제 식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짧게 거시경제 전망은 이 증권업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정부,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제 민관 할 것 없이 이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내놨던 전망들과 되게 같고요. 그리고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낮은 흐름을 보였다가 하반기에 높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 이제 이들이 40%. 이제 올해 4분기를 이제 고점으로 봤던 분들이 40%, 3분기를 고점으로 봤던 분들이 34%. 즉 약 4분의 3 정도 응답자들이요. 이제 하반기가 낮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역시 이제 현재는 많이 불안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동안 동결 기조로 가다가 이제 올 하반기에 들어서 한 차례 정도 인상. 현재는 기준금리가 3.25% 이제 3.25%잖아요. 여기에서 0.25% 포인트 정도 올라간 3.5% 정도가 올해 이제 기준금리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경기 GDP가 4% 성장한다. 그럼 서프라이즈겠고. 네. 2%대로 주저앉는다. 그러면 상당히 쇼크가 되겠죠. 쇼크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3%, 3.5, 3.7, 8 이렇게 맞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기대치에 부합하는 거고. 네. 경기가 상조하고라면 시장은 선 반영한다니까 상고하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드는데. 네. 분명히 경기를 선 반영하는 게 시장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로 돌아가서 지금 작년에는 증권사 전망이 사실상 아주 좀 사실상 안 맞았었습니다. 좀 웃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런 전망을 왜 하냐? 근데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증시 전망이 꼭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데만 자꾸만 이렇게 사소한 것만 파고들면 숲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만 쳐다보면요 큰 거를 오히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쇼크가 나가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개별 기업 종목하면 좀 허무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전문가들 350명의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올해의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올해 고점이 얼마일까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점. 맞습니다. 거기에 약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3% 응답자들이 2,000 이상 그리고 2,200 미만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고점이 2,230 정도에 육박했었던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머니투데이가 신년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이제 범위가 2,200에서 2,400이었었어요. 물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건데 그때에 비하면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심리가 많이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상저하고가 이제 경기 전망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전망 역시 상저하고다라는 시장도 맞습니다. 그런 전망이 많았었고 분기별로 봤었을 때 고점을 응답한 답변 중에서는 4분기가 고점에 올 거다. 4분기 고점. 그리고 이제 1분기 이제 바로 오늘부터죠. 이제 올해 1분기가 저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투자자분들 지금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은 희망을 좀 가지고 오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첫날부터 2% 오르고 있네요. 네.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금 107만 7천 원 향해서 갔습니다. 예. 자, 더 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올해의 유망 업종이라든가 종목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금방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이제 반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금방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큼 올해 IT가 정말 유망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IT와 함께 또 유망업종으로 꼽혔던 업종이 자동차였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사실 이제 증시가 많이 어려울 때도 우리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던 아니면 또 든든하게 떠받쳐줬던 두 가지 업종이었습니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물어봤었는데요. 그래 올해 주도할 테마 그리고 이제 업종이 뭐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40%가 IT와 자동차를 각각 꼽았습니다. I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힘이 사실 스마트폰 이제 애플을 이겼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시황,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작년에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올해부터 되살아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작년과는 좀 확연히 좀 다른 IT의 체질을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수출 호조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쌍용차가 빠른 정상화를 보이고 있으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내 이제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지준율도 인상하고 하면서 이제 긴축을 계속 쭉 조여왔었는데요. 물가 상승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다소 꺾이는 이제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년째 걸쳐서 계속 이제 긴축을 유지하기는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가 뜰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LED, 바이오, 대체 에너지, 석유, 금속,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있었고요. 간혹 대선 테마주를 언급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선 테마주.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치인 테마주가 아주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바야흐로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이제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인데 선거의 해죠. 정치의 해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지금 시급해서 정치, 그래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좀 뭐랄까 무관심한 층도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안철수 연구소 주식.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교수가 올해 대선에 출마 안 한다. 네. 그러면 확정적으로 발표하면 했다 치면 이 안철수 연구소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떨어질 거라는 분석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주 폭삭 주저앉겠죠. 상당히 그런 점에서 위험을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설문조사에서도 좀 누가 될 거냐, 누가 출마할 거냐 이런 걸 좀 여쭤봤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까 반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상황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스타로 대두됐던 인물 단연코 이제 안철수 서울대 교수였을 텐데요. 네. 증권가에서도 이제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거셌습니다. 경제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제 응답자 33%가 안철수 교수를 꼽았었고요. 그리고 또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지금은. 근데 박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높은 차이로 이제 뒤로 제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인물들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던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등이 이제 불망에 올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높은 이제 이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안철수 교수가 36%로 가장 높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29%의 답변이 그쳤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올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쪽이냐 아니면 안철수 교수 쪽이냐. 안철수 교수를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안철수 교수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인물들도 있었었고요. 신당이라고 이제 언급들도 있었었고. 이 참 정치 얘기긴 한데 워낙 이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테마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어이 이제 기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테마는 경고. 안철수 연구소 오늘도 9% 날아가면서 15만 원 넘었네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네. 대단합니다. 안철수 교수의 기부 금액도 부쩍 늘었겠네요. 7,500억이 되는 거네요. 7,500억이요. 그렇게까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500억 했으니까, 지금 한
잘하면 한 3천억 됐겠는데요. 네. 3천억.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예. 그럼 유망 종목 제일 우리가 번뜩 뜨이네요. 뭡니까?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뽑은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예. 복수응답 기준이긴 한데요. 응답자의 44%가 삼성전자를 올해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었죠. 지금 이제 108만 원 최고점도 찍기는 했었는데 작년에 하반기 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60만 원 선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60%가 올랐는데 또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올랐어요. 아, 그렇죠. 100% 가까이 오른 거죠. 60만 원에서 110만 원 갔으니까. 예. 네, 거의 지금 100%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대형주들이 이제 주로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유망 업종으로 IT하고 자동차를 꼽았던 것처럼 IT와 자동차의 대표 종목들이 이제 유망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또 IT하고 자동차 이쪽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이 꼽혔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해 IT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죠.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히는 종목들, 원익 IPS라든가 덕산하이메탈, AP-시스템 등이 주로 이제 올해 유망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 덕산하이메탈, AP-시스템, 원익 IPS. 네. 하나같이 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기업들? 잘 보세요. 네. 원익 IPS, 덕산 하이메탈, AP 시스템. 네. PER이 네. 2010년, 2011년 기준으로 PER이 엄청 높은 기업들입니다. 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예상치가 되겠죠. 예. 올해의 순위 기준으로 PER은 매우 떨어지는 걸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거다. 네. 그래서 실적이 예를 들어 작년에 200억 나는 기업이 올해 뭐 300억, 400억, 500억 나겠다. 이렇게 막 이제 떠들어대는 기업들이 저 덕산 하이메탈을 비롯한 기업들인데 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꼬꾸라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예. 하지만 뭐 계획대로 뭐 된다면. 네. 근데 덕산 하이메탈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이게 참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주식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미 차트를 보면요. 이 보세요. 덕산 하이메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 덕산 하이메탈이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해서 거의 한 20배가 올랐어요. 20배가 이미.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계속 오릅니다. 계속. 일봉으로 봐도요. 작년에는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이미 덕산 하이메탈은 한번 엄청난 시대를 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재미있는 얘기들 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펀드 쪽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근데 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좀 이제 눈높이가 또 낮아졌습니다. 야. 이게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질문에 응답자의 10명에서 한 8명꼴로 이제 수익률이 15%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낮게 15% 이하인데 조금 더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해외 펀드 중에서는 그나마 중국,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그나마 유망할 거다라는 관측들이 있었고요. 또 여유자산이 있을 때 이를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나눌 것이냐라는 걸 또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현금 및 기타 자산. 여기에는 현금 및 기타 자산에는 뭐 이제 ELS 같은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뭐 달러 뭐 이런 답변들까지 있었는데요. 주식에 넣는 게 좋다.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넣는 비중으로 43.6% 정도를 답했었고요. 채권의 21.2%, 부동산의 9.7%, 현금 및 기타의 25.5% 이런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주식에 이제 넣겠다라는 주식에 이제 뭐 이제 증시 전문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주식에 넣겠다라는 그 비율이 2008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이제 올해까지 지금 저희도 계속 매년 이제 머니투데이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수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걸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40%, 채권에 20%, 부동산에 10%, 나머지 현금을 25%. 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았다. 예. 이런 말씀 황우산 기자 정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